예쁨을 픽하세요.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노영준입니다. 눈밑 수술할 때 경막 강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막 강화,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경막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경막은 뭔가를 싸고 있는 막을 뜻하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막은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다 라고 해서 안화경막이라고 불립니다. 지방을 실제로 보면 마치 젤리나 치즈같이 좀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조직인데요. 지방만 혼자 있지 않고 이 부들부들한 조직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안화경막입니다. 근데 그러면 경막의 탄성이랑 건강도는 이거 타고난 부분인데 이건 맞나요? 사람마다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게 맞고요. 보통 우리 누구는 손이 크고 누구는 눈이 크고 뭐 그렇죠. 경막도 선천적으로 좀 질기고 단단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눈밑 수술을 할 때 경막 강화라는 시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안구를 이렇게 싸서 안구를 보호해 주려고 존재합니다. 근데 지방이 너무 몽글몽글하니까 이게 경막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경막이 튼튼하면 안쪽에 지방이 많아도 앞으로 이렇게 불룩해지지 않고 평평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경막이 약해지면 느슨해지면서 지방이를 다 잡아두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경막 강화, 즉 안화 경막을 다시 팽팽하게 복원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팽팽한 동안 눈밑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경막 강화할 필요가 없다던데. 레이저 시술은 보통 지방 경막을 열고 지방을 빼고 수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경막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막을 손상시켜서 약하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을 많이 빼지 않고 약간 남기게 되면 오히려 재발률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빼버리면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경막 강화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안구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가 뼈예요. 여기가 안구고 그다음에 여기가 속눈썹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랫눈에 건판이라는 좀 단단한 조직이 있는 거고요. 이 아래가 바로 경막입니다. 경막이 싸고 있는 것이 안화 지방이죠. 경막이 원래는 빳빳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 앞에서 봤을 때 눈 밑이 불룩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파란색으로 경막이 약해지면서 불룩해지게 되고 안구는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눈밑이 불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지방은 제거를 하게 되고 남는 지방 중에서 일부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지방 재배치라고 하고요. 우리 뼈를 둘러싸고 있는 뼈막에 고정을 시켜줘서 빳빳하게 펴줍니다. 이거를 경막 강화라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눈밑 수술할 때 경막 강화를 하려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병원은 눈밑 수술을 할 때 경막 강화를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재배치나 한 거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막 강화를 해도 늘어짐이 재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밑 지방 수술은 물론 재방률이 0%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러한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적으로 필요한 건 최대로 해줘야 돼요. 재발이 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눈물꼬랑인대를 제대로 끊어주지 않았거나 두 번째로는 눈밑 지방을 제대로 제거하거나 혹은 재배치해주지 않았거나 세 번째로 늘어진 경막을 확실하게 강화해주지 않았거나 하는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경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수술했음에도 다시 눈밑 지방이 돌출된다면 그건 다시 노화가 진행됐다는 건데 그러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막 강화 수술 말고 필러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필러는 꺼진 곳에 볼륨을 채우는 시술인데요. 눈밑을 필러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룩한 지방의 아래 부위를 채워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밑 지방이 많이 불룩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많은 양의 지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불룩함의 개선이 안 되고요. 또한 눈물 고랑이 깊은 분들은 필러만으로는 고랑을 완전히 끊어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이물 반응이 나타나면서 알러지나 염증 반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적응증이 될 때만 필러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녹지 않은 필러나 비공인 제품들을 눈 밑에 맞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물질을 제거하고 싶어도 정상 조직에 매우 섞여 있게 돼서 제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런 종류의 물질을 맞으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많은 분들이 눈 밑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수술을 받고 있는 건지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최소한 경막 강화가 무엇인지, 경막을 강화하면 왜 좋은지는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에픽 성형외과 노영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